자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자드 프로그램은 음, 줌, AI, 구글 도큐먼트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자드 프로그램. 음, 언어에는 이렇게 두 가지 교차점이 있는데 차원형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첫 번째 교차점, 그다음에 두 번째 교차점. 첫 번째 영역은 속도, 말하기 속도. 말하기 속도의 영역이고, 두 번째 영역은 발음. 말하기 속도, 발음. 일단 말하기 속도는 200단어, 분당 200단어 안팎. 그러면 이쪽은 분당 200단어보다 더 많은 게 될 테고, 이쪽은 분당 200보다 더 적은 속도가 될 거고. 그렇습니다. 아, 평균적으로 분당 200단어 정도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말하기 속도를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거고, 그 이하면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말하기 속도를 훈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아,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외국어인 경우에는 읽기가 있다. 읽기로 훈련 가능. 물론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훈련할 수 있지만 쉬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읽기로 어느 정도 어휘력이나 그 문장 구성, 그다음에 그 구문 이런 것들을 음, 습득을 해서 쫓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발음인데, 자, 요 발음의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표준 발음, 표준, 표준 정도로 얘기를 해서 발음이 표준이다. 그러면 아, 더 높은 곳의 발음은 예를 들어서 발음 수준이 예를 들어서 고급, 아주 아나운서나 전문 나레이터, 해설자나 아주 말 잘하는 사람, 똑소리 나게 발음이 좋은 사람. 그다음에 표준에 좀 못 미치는 좀 부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발음 크게 신경 안 하고 뭐 그냥 편하게 말을 하는데 음, 아주 다양한데 표준보다 아, 더 낮은 것을 뭐라고 할까요? 부족한 발음이 아, 발음이 취약한 음, 소급, 소급은 아니고
음, 표준 이하. 표준에 못 미친다. 발음이 좀 모국어이긴 한데 발음이 좀 안 좋다. 표준 이하이다. 음, 표준 이하의 발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타겟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어, 타겟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쪽을 어, 타겟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 이 부분에 도달해서 여기까지 가면 아주 훌륭한 거라고 볼 수 있는.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그 외국어를 공부할 때 뭐, 그 외국 사람보다 외국어를 더 잘하는 수준이 아마 이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기 위해서는 뭐 유학을 간다거나 어려서부터 거기서 공부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쉬운 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외국어를 처음 공부할 때 진입은 이게 걸음마부터 진입을 한다고 봐야 돼요. 말하는 속도는 여기부터. 발음 역시도 표준 이하보다도 더 이하. 완전히 이건 발음도 아닌 발음. 이쪽으로 진입을 해서 이 두 가지 점차 말하기 속도를 스피드를 향상을 시켜서 분당 200단어까지 1차적으로는 올라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단 공부를 하자. 그리고 발음 역시 아 사실은 요 표준 이하로 들어가는 데까지 발음은 아 이게 읽기를 하더라도 그렇고 말을 하더라도 그렇고 음, 소리로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요거를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이상한 이유. 아, 외국어인 경우에는 영어가 됐든 뭐 지금 배우는 베트남어가 됐든 한국어와 영어 어떤 언어든 발성이 다르다. 100% 똑같은 발성은 없다. 왜냐하면 알파벳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 잘못하는 거는 뭐냐면 문자로 말하려는 성향이 있다. 말하는 음, 성향이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문자로 말할 때는 아, 발음이 표준 이하보다 못하다. 소리로 말을 하면 점점 이 발음 쪽을 소리로 말했을 때 발음 쪽을 점점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토대로 해서 내가 외국어를 읽는다. 한국어를 읽는 거는 오케이. 뭐 지금처럼 문자로 말하는 성향이 있다.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한국어로 읽는 것은 이미 내가 한국어 소리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내 발음이
뭐 표준이 아니더라도 약간 표준 이하라 하더라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해시키는 대로 문제가 없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것을 영어로 한다거나 아니면 베트남어로 한다거나 또는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로 말한다거나 할 때 소리로 의존해서 안 하고 그냥 문자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문자로 하죠. 왜냐하면 읽기를 토대로 대부분 단어나 문장을 배우기 때문에 듣고 말한다는 능력은 쉬운 능력은 아닙니다. 듣고 말하는 트레이닝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 이해력 면에서 또는 그 총량의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문자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발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음을 잘하려고 할 때에는 문자로 공부는 하되 문자에서 나온 말은 또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소리를 토대로 하지 않은 말은 표준 이하의 발음일 수 있다. 표준 이하보다 더한 발음일 수 있다. 아예 그 모국어를 사용하는 외국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이유는 그 발음 자체가 표준 이하보다 아직은 덜 성숙한, 뭐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언어마다 좀 특성이 있다. 발음이 좀 아주 섬세하거나 비슷한 발음이 많은 것에 그런 언어는 전달이 좀 어려울 테고 그렇지 않고 뭐 아주 독특한 소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단어만 알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발음 역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자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어를 공부를 해가면서 아, 두 가지, 두 가지 핵심. 첫째, 말하기 속도를 끌어올린다. 분당 200단어까지.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 다음에 발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자로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그 발음을 이해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발음에 있어서는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드 프로그램에서의 좋은 점은 뭐냐면 언어 교환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언어 교환은 소리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언어 교환은 소리 기반이다. 이게 그 왜 그런가 하면 아,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언어 교환은. 자드는 온라인 기반인데 온라인 언어 교환. 온라인. 온라인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일단 시간적인 장점이 있고 비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은 언어 교환은 소리 기반이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최소 이 발음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아,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상대방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온라인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초짜라면은 그냥 단어만 나열해놓고 상대방은 그 나라 단어를 읽고 나는 따라하고 나는 한국어 단어를 읽고 상대방은 한국어 단어를 따라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공부하거나 교류하면 결국에는 온라인 언어 교환을 통해서 소리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소리로 그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효과를 발휘해서 이 소리를 기반으로 한 이 발음이 표준 이하에서 표준으로 점점 다가갈 수 있다. 표준으로 다가가는 건 상당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아주 훌륭하다. 어쨌든 온라인 언어 교환은 소리 기반이다. 그래서 자드 프로그램은 줌을 통해서
AI로 만들어진 교환을 가지고 구글 도큐먼트라는 플랫폼, 클라우드에서 적절하게 활용해서 학습을 한다. 그리고 이제 자두 프로그램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시간 제약이 없다. 시간이 좀 자율적이다. 물론 서로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무료이다. 돈이 들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줌도 40분 무료이고 AI 역시도 이 언어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레퍼런스를 만든다 그러면 유료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단어나 번역, 문장, 대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주제 등을 쉽게 끄집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구글 도큐멘트 역시 구글 크롬에 있는 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무료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공부할 때 핵심은 뭐냐? 말하기 속도 끌어올리기, 발음 향상시키기. 이 두 가지만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말하기 속도를 끌어올리다. 그럼 분당 200단어를 말한다. 그러면, 1시간이면 1200단어, 10시간이면 12,000단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휘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또 아주 문장 형태도 그렇고 읽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음을 표준 이하 정도까지 이하 레벨까지 표준 이하보다 못한 게 사실 외국 사람이 발음하는 거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듣기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또한 온라인 언어 교환으로 해서 서로 그 소리 기반으로 대화를 하면서 언어 능력을 좀 끌어올리면 된다. 자, 그럼 핵심은 자두를 하면 얼- 얼마 만에 외국어를 할 수 있을까? 아, 아마 1년에 1년 정도에는 초급을 넘어서서 초급 1년, 2년에는 중급, 3년 정도 하면 아마 고급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정도 공부를 하면 이제 이 말하기 속도의 그 문턱에 200단어 문턱으로 이제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이하에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2년 정도 넘어가면 이제 말하기 속도는 거의 표준 200단어까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 발음은 여전히 이제 표준 이하일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급 정도 되면 이제는 말하기 속도가 200단어를 이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아, 어쨌든 읽기나 이런 거는 분당 더 많은 단어를 더 읽을 수 있고, 말하는데 속도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발음 역시도 표준 이하에서 머무르거나 아니면은 표준까지도 넘보는 표준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지 않을까. 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발음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이거를 뭐 내가 말하고 한국어라면 내가 그냥 내 발음은 뭐 나는 비교적 발음 좋아. 아니면 나는 그냥 발음이 조금 약해. 표준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 나는 발음 아주 아나운서급이야. 발음 아주 좋아. 고급이야. 이렇게 한국 사람은 스스로를 평가해도 주변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내 발음은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 결국에는 외국 사람이 평가를 하는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평가를 할 때에는, 아, 자기, 자기 나라 사람으로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외국인이라는 전제하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발음이 좀 나빠도 잘 안 들려도, 난 너 대충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발음적인 측면에서는, 아,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내 발음이 괜찮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고, 실제로 발음이, 외국어를 말할 때, 진짜로 듣기 기반에 완벽하게 내가 듣기 능력이 100% 일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좋은 발음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거는 트레이닝에 의한 건 가능할 수 있어도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는 쉽지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 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외국어 공부하기에 도전하기를, 아, 희망해 봅니다. 이상, 자드 프로그램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두 가지 핵심 요소, 말하기 스피드, 그 다음에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